네, 거부권 전국으로 시작된 여당 내 내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유승민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바라보는 민심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론 전망내에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거부권 전국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거부권 전국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이부터 살펴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주간 집계로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1.3%포인트 하락한 33.6%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소폭 하락했는데 0.2%포인트 하락한 60.3%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간으로 보면 지난주 목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날 전날까지는 지지율이 좀 메르스 영향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예. 목요일부터 급 상승하기 시작해서 금요일 날은 37.4%까지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네. 주간 집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주 후반으로 가서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따라서 지지율 추이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국회법 개정안 거부 의사를 밝힌 24일 기점으로 지지율이 급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지층이 좀 결집됐다고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아직 거부권 관련된 여론이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됐다.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메르스 전국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대통령이 메르스 진정 국면에서 소폭 상승한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거부권 전국과 관련해서는 핵심 지지층에 대해서는 재결집하는 그런 효과는 누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지지층 그리고 보수 성향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결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 지지층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집했겠지만 향후에 전반적인 국민 여론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예. 이 대표님, 오늘 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회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예.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수비회의 때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계신데 예.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긴급 최고위원 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잡혀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직접 대수비 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관심이 되겠군요. 모아지고 예. 있습니다. 네. 예. 거부권 전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당청 갈등이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나타나고 이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요. 예. 이 CBS와 조원 CNI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친박계에서 유 원내대표 사퇴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8.5%, 예. 공감한다는 의견은 32.9%로 나타났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조사인데요. 그렇다면 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유지해야 한다가 앞서 사퇴한다는 부분에 공감하지 않는다와 비슷한 53.8%로 나타났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38.4%로 나타나 이 국민 여론은 이 원내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가반이 넘게 나타났습니다. 예. 지역별로도 좀 볼까요? 대구 경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구 경북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대구 경북이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3%,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47.3%.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고요. 그만큼 대구 경북에서는 이 두 인물,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 간의 첨예한 이 갈등이 대구 경북의 갈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부산, 울산, 경남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대구 경북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8.6%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이번 조사를 보면 CBS와 조원 CNI가 했고요. 조사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성인 남녀 1000명이었고 휴대전화 이미 걸기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0%포인트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원 CN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이제 소개해드린 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이제 공감한다는 의견이 대략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아까 말씀드린 33.6%랑 비슷한 수치. 네. 3명 중에 1명꼴만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공감을 예. 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주말을 거치면서 지금 주말 거치면서 조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주말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예. 야당 지지층과 또 새누리당 일부 지지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메르스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국면 전환 성공을 했습니다만 예. 이번 주에도 계속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자막에 유지 53은 53%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자막에 나온 거 32%고요. 네, 31%, 58%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말이죠. 유승민 그 원내대표 조금 전에 대구 말씀하셨는데 대구하면 뭐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또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아주 양분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뭐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또 싸움이기도 합니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저희 그 여권 내 차기주자에서 네. 이번 달 들어서 4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또 지지율 상승 효과를 나타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튼 당청 관계에 지금 삐걱거리는 원인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있다고 보고 예.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한테도 예.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집권 3년차 전반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양분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이제 지금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고위원회는 집단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통령의 그런 거부권 표명에 강력한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의견 표명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러한 와중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장, 야권과의 협상력 공간 또한 상당히 예. 그 여지 또한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주장이 상당히 강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원내대표직을 맡게 된 이유는 바로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라는 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회에서 그러한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주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앞서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 새누리당 내에 이 비박계 의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주목하더라도 이런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한 반론도 거세게 제기되면서 자칫 이 오후에 치러지게 되는 이 최고위원회의가 내용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어떤 회의가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이 대구 경북의 여론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짧게 추가적으로 분석을 드리면은 대구 경북이 이렇게 첨예하다는 것은 여론상으로는 여기까지만 더 이상 나가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손실이다라고 하는 어떤 여론이 새누리당 지지층 중심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대통령도 이러한 국회에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을 어느 정도 위협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까지는 좋겠는데 예. 특정인을 겨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도 상당히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정당 지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거부권 전국에서 각 정당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정당 지지도 살펴볼까요? 예. 네, 새누리당 지지율이 0.5%포인트 오른 37.2%로 나타났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0.7%포인트 오른 30.1%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주 초반까지는 메르스 전국의 반사이익을 보면서 지지율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주후반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양상을 예. 나타냈고요. 반대로 새누리당은 주후반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지지율이 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내 갈등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할수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목요일 날 있었고 예. 당내 갈등이 주말 들어서 더 본격화됐기 때문에 당내 갈등 양상은 아마 이번 주 조사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결정에 따라서도 또
또 추이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만약에 오늘 네. 최고위원회 사퇴했을 경우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예. 뭐 야권 지층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아까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났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오늘 매듭 지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또 그만뒀을 때 또 이후의 행보 새누리당에서 추가 이후의 원내대표를 누구 또 임명을 할지 예. 그 부분이 또 관건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이나 새누리당 입장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 여야 대선 주자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계속 메르스 여파로 좀 상승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좀 주춤해졌습니다. 예. 22.1%의 지지율을 나타냈고요. 예. 김무성 대표가 모처럼 또 반등을 했습니다. 20.9%로 2위를 기록했고 예. 문재인 대표는 지난주와 똑같은 15.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6.6%, 김문수 전 지사가 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여전히 1위를 이제 기록하고는 있는데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네, 메르스 여파로 2주 연속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예.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지지율이 주춤해지면서 모처럼 곡선이 하락세로 접어드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예. 자, 뭐 대선 주자 앞으로 뭐 어떻게 행동할지 지금 현재의 이 지지율 추이는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선을 앞두고 갈수록 변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업 앤 다운 지지도가 올라가거나 또는 주목도가 올라가거나 그런 인물이고 네. 다운 인물 좀 주목도가 떨어지거나 이번 주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인물들 한번 선정을 해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업앤다운 중에서 업에 해당된다고 저는 이제 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업앤다운 중에서 업에 해당되는 정치인들이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전국에서 계속 하락하는 지지율 예. 곡선을 모처럼 지난주 목요일날 거부권 행사하면서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예. 전국 주도권을 아무튼 청와대 중심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업으로 꼽았는데요. 사실 뭐 업의 성격도 그다지 사실은 수음이한가로 치면 한 우 정도에 대한 업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반면에 하락세를 면치 못한 인물을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유승민 원내대표라고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정치적 수세에 몰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당내에서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맑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예민한 지역이기도 한 대통령과 맞붙었던 대구 경북 여론에서 보면은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 예. 원내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도 거의 막상막하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바라보는 유승민 원내대표 어떤 거취를 취하든 간에 이런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번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슈에 대해서는 약자로 분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약자에 대한 동정 효과 바로 언더독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작동되게 되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번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미숙한 점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예. 곧장 사과한다든지 어떻게 되면 본인을 뽑아주었던 당내 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더 좋았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여백의 정치 부분 좀 미흡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수세에 몰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맑은 전망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아주 간략하게요. 네. 이번 주 정치권 변수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일단 청와대 입장에 가장 관심이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처럼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을 계속 이어갈 예.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인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계속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을 예. 견제할 경우에는 오히려 예.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대수회의가 그래서 주목이 되고 또 이번 주 청와대의 분위기가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치권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여론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